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2021년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엄청 춥습니다. 제가 803 조경과 구들장 농장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추운 것 같아요. 201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6년 차죠. 시청자님들 이럴 때 건강을 잘 챙기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오늘은 구들장 놓기, 내 손으로 구들장 놓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몹시도 추운 겨울 날씨에 내 손으로 구들 놓기 중에서 구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시청자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들을 제대로 놓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구들방에서 아침을 맞이했을 때 개운하고 그 가뿐한 기분이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이 쑥쑥 잘 들어가고 디밀거나 내치지를 않아야겠죠. 세 번째는 열 효율이 좋고 오래도록 따스한 기운이 남아 돌아야겠습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이죠. 방이 골고루 따숩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구들방에서 아침을 맞을 때 개운하고 가뿐한 기분이 든다는 것은 방 안에 충분한 산소가 존재하고 있어서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깨어날 리가 없겠죠. 골이 띵하고 뭐 아무래도 유해가스를 마시게 되면 그렇겠죠. 구들방은 방바닥 밑으로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가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유해가스 등의 연기가 지나가면서 방바닥을 데워가지고 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칫 연기가 새어든다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구들은 제대로 배워가지고 자신이 직접 놓던가 아니면 어설픈 얼치기 또는 아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구들을 놓을 게 아니라 믿을 만한 구들 장인의 교육을 받든가 아니면 그분께 놓도록 해야겠습니다. 유해가스가 침입하는 곳으로는 방바닥 또는 벽틈 또는 문틈 이런 데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방바닥입니다. 벽틈이나 문틈에는 틈이 있다면 그 틈으로 들어왔으니까 또 그 틈으로 공기가 또 들어오고 빠져나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므로 그나마 덜 위험하다는 겁니다. 방바닥으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구들 놓을 때 부토를 정확하게 넣으면 거의 99%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바닥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유해가스가 올라온다면 정말 위험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토를 어떤 것을 써야 하고 어떻게 넣는 게 제대로 넣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익히고 손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토를 넣는 모습들을 제가 시간 날 때 틈만 날 때마다 부토 넣는 방법, 부토 넣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고를 당하면 영원히 신체를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경각 힘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부토는 고운 모래나 마른 흙 이런 것들을 꼭꼭 다져가지고 10cm 정도 10cm 하면 돼. 10cm 10cm 정도만 방바닥을 꼭꼭 다져가지고 그 벽면까지 전체 방 전체를 고르게 꼭꼭 다져가 밟아만 주면은 이 땅이 꺼지지 않는 한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흙 진흙 같으면 마르면서 클리기가 하지만 마른 모래나 아주 고운 마른 모래 어설픈 중사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연기가 올라옵니다. 아주 고운 미사 같은 요런 고운 모래나 안 그러면 아주 마른 항토 그걸 꼭꼭 다지는 완전 폭삭폭삭 마른 게 아니라 적당히 마른 거겠죠. 다진 빨 졸 정도 그러니까 딱 다져 나누면은 거의 99% 연기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고래바닥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바닥 다짐이 덜 됐을 경우죠. 보통 사람들 보면 놓을 때 손이 맵다 안 맵다 하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될 기초 층다짐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만들어 놓고 1년 2년이 지났을 때 꺼지고 흙은 원래 꺼져야 이 안정을 찾습니다. 꺼지는 게 흙입니다. 토양은 꺼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드는 구조물에서는 꺼지지 않도록 미리 층다짐을 통해 가지고 꺼질 만큼을 다져 주는 거죠.
그럼 꺼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견고하게 쌓게 되면은 절대로 방바닥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방바닥으로 뭐가 새는 경우는 거의 막을 수가 있습니다. 99%. 둘째, 불이 쑥쑥 잘 들어가고 디밀거나 내치지 않아야 됩니다. 조선 중기부터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기까지 그때는 자재수급의 어려움과 땔감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궁이 바닥에서 방바닥까지 높이를 차츰차츰 낮춰 가지고 뭐 25cm, 30cm부터 많게는 두자, 한자, 두자 이 내외로 거의 90%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안 들잖아요. 안 들 수밖에 없어요. 안 드는 게 정상이고. 그러나 지금은 웰빙 바람을 타고 다시 불기 시작한 요즘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구들방에서는 아궁이 바닥에서 고래 바닥의 높이 차이를 100cm, 100cm, 100cm에서 150cm 그 사이로 충분히 둠으로써 불이 쑥쑥 잘 돼가고 절대로 디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죠. 왜냐하면 자재수급이 원활하고 땔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땔감이 부족할 때 했던 그런 방식으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자재수급이 충분하고 그리고 시공기술의 발달 등으로 해가지고 배수관계를 확실히 정리해가지고 습기 또한 완전히 관리할 수 있으므로 불이 아궁이에서 밖으로 디밀거나 습기 때문에 감열이 심하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불목을 잘 만들면 더욱 좋겠지만 불목이 없어도 높이 차이만 확실하다면 불은 콸콸콸 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구들입니다. 전통구들 원리입니다. 세 번째, 열 효율이 좋고 오랫동안 따스한 기운이 남아 돌아야 됩니다. 구들방에서 열 효율을 나쁘게 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첫째가 습기입니다. 습이 차게 되면은 감열이 원인이죠. 습이 이 열을 먹고 땅속으로 꺼져버리니까요. 그리고 아궁이, 불목, 부넘기, 고래길, 바람막이, 개자리, 연도, 꿀뚝으로 이어지는 구들회로가 막히거나 또는 쥐들이 막 구멍을 뚫어가 벽체를 뚫거나 뭐 어들로 막 땅바닥을 뚫거나 뚫어 가지고 글로 새게 되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열 효율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열기가 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니까요. 제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 농장에 구들 실습장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첫 작품이 습 때문에 불을 넣어도 미지근할 뿐 따뜻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들어보니까 고래바닥 속에 습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때는 마침 비가 오는 장마철이라 가지고 물이 치고 들어온 거죠. 습기가 차는 것은 지화 수위를 낮추거나 안 그러면 집털을 번쩍 들어 가지고 잡을 수 있어요. 요즘은 충분하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들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인력으로 다 했지만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퍽퍽 매사만 떠가지고 해보거나 안 그러면 주위로 퍽퍽 파뿌리면 10분 5분만 하면은 주위에 배수로 다 내버립니다. 지하 수위를 낮추는 방법은 집 주위로 배수로,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도구죠. 도구를 충분히 낮춰 가지고 구들방 아래 유공간을 묻어 가지고 지하수를 배출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근데 낮출 수 없다면은 거기 이제 땅속으로 저절로 꺼지게 땅속에 제 집 주위로 들어온 습은 전부 다 못 와가지고 다른 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는 거죠. 생석회를 진흙 반죽에 충분히 희석하고 시공하고 그리고 생석회를 좀 마른 석회를 뿌려놓게 되면은 쥐들이 오면은 기관지가 상해가지고 이 침투가 좀 적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죠. 방이 골고루 따숩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창녕군 이방면의 모 사찰의 주지스님께서 본인이 직접 구두를 놓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 수십 통은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방문한 적도 있죠. 스님께서 내 손으로 구두를 완성하였다는 소식을 해를 넘긴 1월 5일날 전해드렸으니까 약 한 달 하고도 한 열흘 정도는 구들방에 매달린 것 같아요. 이리저리
그래 다행히 스님께서는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일을 마쳤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불의 원리와 불길의 습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나서 특히 손으로 익히고 몸이 기억해야 하는 기능의 영역이죠. 불목 구멍을 지나가지고 부넘기에 다다른 불길은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가운데로 쑥 넘어가려고 하죠. 이때 부넘기 구멍이 막 커버리면 다 들어가고 없겠죠. 근데 적당히 알맞게 너무 작아다니 너무 커도 안 되고 탁 부딪히고 일부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부딪혀 가지고 확 맴돌면서 휘돌아가 옆으로 팍 터지겠죠. 그럼 옆에 너른 구멍을 통해서 쑥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양이나 양 이쪽으로 들어가는 양이나 이쪽으로 들어가는 세 곳에 들어가는 양이 거의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들어가게 만들면 돼요. 왜냐하면 가운데로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쭉 깊이까지 밀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옆으로 들어가는 건 부딪혀가 휘돌아 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감했기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압에 의해서 들어가지 쭉 밀리게 가지는 못한다고요. 그래서 구들방이 전체적으로 따숩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노하우고 그 구들 장인만의 기술인 것입니다. 이거는 뭐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실패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단계 정립되어 가는 겁니다. 자기가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 차이를 비교 검토하고 그리고 방이 골고루 따스운 정도가 내 거하고 다른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반복을 통해서 점점 구들 장인 자신만의 그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구들 장인의 손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력 있는 구들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바 막 그냥 이론만 배웠다고 보통 보면 이틀 3일 만에 구들 기술자 만들었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직접 현장에 가버리면 참 엉망이겠죠. 이때 조건은 구들방에 넣을 때 이 아궁이가 있으면 거기에 가득 넣는 걸 기준으로 해야지 두 동가리 넣어놓고 불이 들어가면 전부 안으로 쑥 다 밀리 들어가잖아요. 그래 가득 넣으면 그 열기 공기는 흐름에 시간당 흐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압이 1이라면은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요만한 구멍에 0.5가 들어간다면은 그런데 압이 1.5라면은 요가 0.3이 들어간다. 그러면 0.3이 되고 나머지 0.6은 0.7은 받치갖고 옆으로 가겠죠. 그러면 0.35, 0.35, 0.3 이래가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만드는 게 결국 구들 장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기술공학적 접근이 아닌 상황에 맞는 기능을 몸으로 익혀가지고 손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지만 경험이 있으신 시청자님들께서는 뭐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한 번도 이 손으로 경험하지 않는 이런 시청자님들은 이해를 하셨더라도 못 하실 경우 많겠지만 하셨더라도 막상 현장에 가면은 불목을 빚거나 뭐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구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목을 빚는 겁니다. 불목을 잘 빚게 되면 불이 잘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골고루 땄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구들은 건강을 챙기는 최고 힐링 도구가 되고 요즘 최고로 뜨는 게 핫한 게 바로 힐링에 맞는 그런 황토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연기나 유해가스가 새어들거나 이래가지고 완전히 제거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은 이 구들방은 지극히 위험한 위해 도구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구들장 놓기, 내 손으로 구들장 놓는 방법에 대한 정리, 전편으로 구두로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